설득시키고, 그리고 또한 대외적인 미국이라든가 여타 나라를 설득시키려면 우리의 강한 평화에 대한 논리를, 규범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더구나 비국가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족적인 만남은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또한 모두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관도 대지진, 여기에 남측의 인사와 대거 일본의 추모제에 참여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게 참여한 인사들을 두고 남북교류협력법 30조 이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추모제에 일본에 있는 우리 총련이 참여했다. 이건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북한 구성원하고 회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사전 신고를 안 했다 해서 간 사람들이 전부 통일부에서, 경찰청에서,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의 괴롭힘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가 최소한도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것이 단절된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 사이에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 이 자체가 범죄시 되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일단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남북교류협력법을 바꾸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상당한 또 우리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법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특별법이다. 한반도 평화특별법이다. 한반도 평화특별법의 요지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체 모든 행동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진입 문제도, 대북 전단 살포의 행위도, 대북 확성기 방송도 국회를 거치도록 하자. 교류협력은 모두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 민간단체에서 북측의 인사들을 만나면 덜거덕 국가보안법으로 교류협력법으로 아마 당국 고발할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 형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딱 가서는 이 최종적인 파이널 디시전을 가지고 해당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다가 소를 제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한반도 평화특별법은 신법이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교류협력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건 법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이 현재 당장 이것을 개폐하기는 너무나 많은 우리 내부적 갈등이 많으니까 이 두 법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특별법의, 지금 우리 국회가 진보 민주 의원들이 190명 정도 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 한반도 평화특별법을 저는 만들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회는 한반도 평화 결의를 하고 이것을 유엔에다가,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하자. 그래서 제가 감히 통일뉴스에다가 한반도 평화특별법을 제안하자. 한반도 평화특별법은 요지는 현 한반도 평화에, 그리고 평화를 해치는 일체 모든 행동은 국회 비준동의 사항으로 하자.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기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회에도 모 의원들은 상당히 여기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유엔사 후방기지 7기지를 둘러보고 오키나와의 남서쪽에 이시카와 섬이라고 있는데 이 이시카와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이시카와 섬에서 센카쿠 열도가 170km고 대만이 200km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시카와 섬에
2019년부터 일본의 자위대가 오고, 그 다음에 미군 기지가 오고, 그 다음에 유엔 후방사가 오고, 미사일이 설치되고,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4,852일을 그걸 반대하는 일본 평화운동가들의 현장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을 3번 돌아왔다 이러면, 거기에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문제가 있었으면 대만 유사 사태가 납니다. 대만 유사 사태가 나면 미일은 합해서 바로 진격합니다. 한반도 유사 사태에 미일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일본 내부의 모든 법은 완비됐습니다.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날 때 유엔 참전국 16개국이 53년 7월 27일 와싱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한반도 유사 사태는 바로 자동 개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명백백한 53년 7월 27일 결의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도 무시하고 국제법도 위반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가 어느 정부 하나 53년 7월 27일 와싱턴 선언 결의는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우리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윤석열은 참여국 16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11월 14일 이 한국에서 해서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날 때는 16개 참여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바로 들어온다는 걸 재결의하고, 금년 9월 14일 롯데호텔에서 또 제2차 국방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날 때 외세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국내법적인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이런 장치라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시민단체가 이걸 가지고 국제연대를 하고 유엔을 찾고 국제평화연대와 단결해가지고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그래도 민주 진보 의원들이 한 190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나가면 한반도 평화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한반도 유사사태, 한반도의 전쟁 파괴 사태에 우려되는 일본의 자유의 진입이라든가 미일 군사동맹이라든가 한일 군사동맹이라든가, 이것은 재당 국민의 대기관이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평화운동을 우리는 펼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한반도를 대단히 지금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제3회 통일예술제, 평화예술제를 통해서 그래도 한반도 남측에는 평화를 갈망하고 민족 통일을 갈망하는 이러한 정말 순수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 제3회 예술제를 통해서 우리는 전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